노동법 실무,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라고 하는 것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글은 노무법인 UN의 파트너 노무사이신 임정우 노무사님이 쓰신 글이에요. 자, 먼저 보면요. 그 산업안전보건법, 산안법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, 여기서는 그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은 사업주한테 있다고 보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산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안전보건 관리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주로 이제 법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심으로 쭉 기술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사업장 내에는 사업주,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, 관리 감독자로 이어지는 그 책임 소재의 어떤 흐름, 이런 것들에 따라서 책임을 부여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산재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안전관리자, 그리고 질병사고 관련해서는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안전보건 업무를 보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자, 안전관리자 제도의 취지. 자,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뭐 여러가지 뭐 기계, 기구, 설비, 유해물질 이런 거에 의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성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근데 그 조직 내에서, 그 사업장 내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는 아닐 거 아니에요.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두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기술성을 보유한 사람을 통해서 사업장 내에 그 산업 안전에 관한 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한테 조언하고 지도하도록 이런 사람들을 두어라 라고 이제 도입을 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선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자,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될 사업의 종류나 규모, 그리고 안전관리자의 수, 자격, 업무, 권한, 뭐 선임의 방법, 이런 거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. 자, 보시면 구체적 내용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될 사업의 최소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자입니다.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니죠. 그리고 그 사업의 종류, 규모, 안전관리자의 수, 선임 방법은 별표로 해서 정하고 있어요. 특히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, 혹은 공사 금액이 120억, 뭐 토목이면 150억 이상 건설업에서는 안전관리 직무만 수행하는,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둬야 돼요. 자, 근데 만약에 어떤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, 그러니까 그 비슷한 회사죠. 사업주가 같은 그런 사업장이 같은 자치구 안에 있거나 아니면은 사업장 간의 경계가 15km 이내에 소재하거나 그러면 둘을 같이 관리하는 한 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. 근데 두 사업장을 합쳤을 때 상시 근로자 수 합계가 300명 이내여야 된다. 넘으면 따로따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같은 장소에서 이제 도급을 주는 경우들 있잖아요. 그런 경우는 도급 사업의 공사 금액 아니면 그 사람, 수급인들, 그 아래 하수급인, 그러니까 1차 수급인, 2차 수급인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근로자 수를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. 50명이 넘는지 300명이 넘는지 뭐 이런 거를. 그 다음에 수급인이 만약에 그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은 수급인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해야겠죠. 그럴 때 이 도급인은 이제 그거는 빼고 이제 그 금액하고 인원수를 계산해라 라는 내용이고요. 그 다음에 그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더 늘리라고 하거나 사람을 바꾸라고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해당 사업장의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문제가 있는 데죠.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문제가 있는 경우죠. 그 다음에 관리자가 출근을 못해요. 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. 삼성 그 반도체가 이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워낙에 틀어막고 있으니. 자,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했거나 교체 임명했을 때는 14일 이내에
지방노동가선 그 지방의 노동청이나 뭐 이런데 선임 등의 보고를 해야 된다. 자,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의 자격, 그 시행령 1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. 이거는 화면을 잠깐 스톱하시고 읽어보세요. 그래서 이 앞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, 뭐 자격증이 있는 사람, 그 다음에 대학을 나온 사람, 그 관련된 대학을 나온 사람, 뭐 이런 거고요. 전문대까지. 스톱하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. 자, 요 페이지도 스톱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. 근데 이제 그 일정한 뭐 그 전문대나 뭐 이런 데 나오고서 그러니까 관련된 학과는 아니지만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자기가 종사하는 그 사업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건데 뭐 비슷한 내용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. 이것도 잠깐 멈추고 읽어보세요. 그러니까 해당되는 사업과 관련해서만 이제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도 이제 좀 정해져 있습니다. 멈추고 잠깐 보세요. 자,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가 해야 될 업무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. 주로 이제 보좌하고 조언하고 지도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. 한번 공부 삼아 읽어보세요. 특히 이제 우리 사업장이 좀 사람 수도 많고 뭔가 위험 요인이 좀 있는데 이런 거 잘 지켜지나 뭐 이런 의심이 좀 드신다 하면 좀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.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니까요. 자, 그 다음에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중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관리자를 두기가 어렵잖아요. 그래서 그 대신에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 근데 이제 보통 그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자격하고 이 범위를 좀 정하고 있는데, 예를 들어서 그 전문 인력이 5명이다 그러면은 사업장은 150개 이상 할 수 없고요. 근로자 1만 명을 초과할 수 없어요. 그러니까 만약에 1000명인 사업장이다 그러면은 10개 이상 넘어가면 안 되겠죠.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나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만 이걸 위탁할 수가 있었어요. 근데 위탁할 수 있어요. 법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풀어준 거죠.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해서 모든 사업장이 이걸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. 안전관리 업무 위탁업이 꽤 괜찮을 수도 있을까? 근데 이제 이건 전문가들이 좀 있어야 돼서 어려울 수도 있고요. 또 위험 부담이 큽니다. 문제가 생기면 이제 독박 쓰는 거죠. 자, 참고하시고요. 자, 위반에 대한 제재. 자, 안전관리자 선임을 안 하면,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. 자, 안전관리자를 증원하거나 교체 임명하라는 명령에도 위반하면 마찬가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여기까지 안전관리자와 관련된 내용을 봤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